겨우 30살에 요절한 작곡가 슈베르트. 그는 600여 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해서 가곡의 왕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그가 미완성 상태로 둔 교향곡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는 베토벤의 운명만큼이나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당시 만들다 스탑된 작품이라 그 당시엔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훗날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젠 이 미완성 교향곡이 결국은 그의 대표곡이 되어버렸답니다. 이는 교향곡 제8번이며 일명 미완성 교향곡이라 부르지요. 자, 그럼 지금 저와 함께 이 미완성 교향곡이 어떻게 또는 왜 그렇게 미완성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추적해 가보면 어떨까요? 1797년 1월 31일에 오스트리아 빈 교회의 리히덴탈에서 태어난 슈베르트. 그는 평생 수많은 가곡은 물론 9개의 교향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14살에 교향곡 1번을 완성했다고 하니 그는 또 하나의 신동임은 분명하잖아요. 초기엔 아무래도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나오다가 간혹 베토벤 스타일이 나오기도 하니 아무래도 슈베르트는 그 당시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슈베르트는 교향곡 8번을 작곡할 때야 드디어 자기만의 색채가 담긴 스타일을 갖게 되지요. 그전까진 결국은 시행착오만 많이 겪은 셈이에요. 다른 작곡가들은 교향곡을 작곡할 때 제1악장에서 4악장까지 풀어가는 일반적인 방식을 그는 과감하게 벗어던진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작곡가들은 각 악장마다 차례대로 갖는 논리적 전개 방식에 의해서 제4악장에는 피날레를 맞이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는 이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미완성 교향곡 제1, 2악장을 들어보시면 슈베르트만의 독특한 방식은 물론 더 이상 이야기를 전개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가 완성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굳이 슈베르트가 3악장과 4악장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들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그가 남긴 것에는 제3악장의 첫 9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전부 가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린 여기서 슈베르트가 제1, 2악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게 되네요. 그럼 뭐죠?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실을 알려드리지요. 1823년 슈베르트는 그라츠의 슈타이어 마르크 음악협회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추천을 받게 되지요. 이에 보답하고자 그는 2악장까지 만들어진 미완성 교향곡을 보낸답니다. 물론 나머지 악장들도 만들어서 보내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게 지켜지지 못하고 잊혀져 버린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슈베르트의 친구인 알제롬 휘텐브레너가 나머지 악장을 슈베르트를 통해서 받아 협회에 제출하려 했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는 1822년 10월 30일부터 관현악 총보를 1, 2악장으로 완성을 했고 그 외에도 피아노 스케치도 이미 그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아세요? 슈베르트는 모두 28편의 오페라도 작곡을 했지만
그 중에 단 하나, 쌍둥이 형제라는 이름의 오페라만 빼고는 모두 실패를 했어요. 그건 뭐 베토벤도 사실은 그랬죠. 오페라 피델리오 하나만 성공했잖아요. 하지만 슈베르트는 모차르트처럼 오페라를 작곡하여서 부와 명예를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질 않았던 거예요. 슈베르트는 관객을 사로잡는 마력이 부족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미완성 교향곡 1, 2악장을 완성하던 그 무렵인 1822년 슈베르트의 나이는 25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슈베르트는 자신이 끔찍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 당시는 불치의 병인 매독에 걸린 거예요. 그 매독으로 심한 두통은 물론 탈모까지 동반해서 가발까지 쓰고 다녀야 했으니 어떠했겠어요? 그쵸? 병이 깊어지면서 그는 이내 조울병에 걸리게 된 거죠. 거듭되는 실패와 끔찍한 병 등으로 그는 스스로 파괴돼가고 있음을 느낀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의 기도문에 저를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제 몸은 진흙탕에 빠져 뒹굴며 고뇌의 불로 타고 있나이다. 제가 고통 속에서 길을 가며 죽음에 가까이 가나이다. 주여 보살펴 주소서 라는 글을 남겼으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급기야 이듬해엔 병원에서 치료도 받게 돼요. 퇴원 후엔 친구 집에 머물면 회복을 기다려보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그의 나이 29살이 되어서야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주변 상황이나 그의 현실은 큰 변화가 없었지요. 오히려 그는 정면으로 자신의 파멸과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장티푸스로 죽기 마지막까지 모든 에너지를 작품을 창작하는 데 쏟아부었답니다. 때문에 아마도 미완성 교향곡이 된 이유는 그의 건강 문제? 네, 그렇죠. 즉, 병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사후 37년이 지난 1865년 12월 17일 지휘자 요한 헤르벡이 빈에서 초연을 했지요. 이는 그가 미완성 교향곡을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한 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문을 열은 거예요. 듣는 누구나가 단번에 이건 슈베르트다 할 정도로 감미로운 교향곡이었죠. 그 당시엔 시대적인 변화 또한 있었거든요.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 음악으로 바뀐 상태였어요. 낭만주의? 이는 프랑스 단어 로망에서 유래한 단어죠. 현실의 세계를 넘어 꿈이나 공상의 세계로 넘어들며 매우 감상적이면서도 자기 주관적인 정서가 어우러진 것으로 예전과는 다른 자유와 진보를 추구하는 그런 거? 그런 새로운 시민의 감정을 담았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죠? 중요한 개인의 이상과 사회의 공동선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진보적인 문화였던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사상, 자신의 음악을 또는 글을 또는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가운데 보다 선하고 좋은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그 결과 빈 시민들이 형식과 완성미를 중시하던 고전적인 음악에서 무형식과 개성있고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강조하는 자유롭고 낭만적인 음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에 맞춰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은 매우 낭만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의 미완성 교향곡을 살펴보면 제1악장에서 보면 슈베르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만의 노래를 하지요. 제2악장으로 들어가 보면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외롭지 않으며 꿋꿋하게 잘 가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지요. 저는 이 2악장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그의 아픔이 전해져 올 정도로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거든요. 그는 다른 작곡가들처럼 단지 주제를 예고하거나 웅장하기만 하고 별 의미도 없었던 도입부에 커다란 변화를 준 거예요. 그는 오히려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기음을 제시하고 거기에 심오한 내용을 보여주는 혁신과 아울러 낭만적이고 부드러운 선율로 이를 이끌어간 거죠. 그의 개성적인 선율은 그야말로 고전적 전통 형식에 보다 자유롭고 신선한 내용을 담아낸 낭만주의 음악의 선봉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듣는 이로 하여금 아, 이건 슈베르트구나 할 정도로 개성과 심오함을 담아낸 독창적인 미완성 교향곡인 것이지요.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요? 끝으로 지인의 동생분이신 이헌모님의 나 혼자 음악회라는 책과 음악세계 출판사의 서양음악사 책을 참고하였어요.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미완성 교향곡의 제2악장을 선택했으며 여러분은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제1, 2악장 전체를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